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사이버 보안 기업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네, 요즘 정말 뜨겁죠. 맞아요. 와, 2025년 상반기에만 주가가 거의 50%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6월 말 기준으로 494달러 넘고 네, 그 상승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2019년에 상장했으니까 그 이후로 보면 누적으로 1300%가 넘었고요. 1300%요. 와. 시가총액도 그래서 지금 1210억 달러 수준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얘기가 나오는 게 주식 분할 가능성이죠. 오늘 잔로들도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실제 배경은 어떤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 월가에서도 2025년에 주식 분할할 만한 후보로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꽤 자주 언급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주당 가격이 거의 500달러에 육박하니까요. 그렇죠. 너무 비싸면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좀 사기 부담스럽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 주식 분할이라는 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냥 한 주를 예를 들어 10주로 쪼갠다거나 해서 주당 가격표만 낮추는 거죠. 아, 가격표만.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심리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효과요? 네. 자료에서도 분석한 걸 보면 주식 분할하고 나서 1년 동안 보면 S&P 500 지수 수익률보다 평균적으로 한 13%포인트 정도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경향이 있대요. 오, 13%포인트나요? 꽤 유의미한데요? 그렇죠. 뭐랄까 좀 더 접근하기 쉬워졌다 이런 느낌을 주면서 투자자들 관심이 더 몰리는 거죠. 아하, 문턱이 낮아지는 효과. 네. 최근에 엔비디아나 브로드컴도 분할하고 나서 주가 흐름이 괜찮았잖아요.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심리적인 요인이 실제 수용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근데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계속 오를 순 없을 텐데 실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사업은 좀 어떤가요? 실적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실적도 아주 탄탄합니다. 자료를 보면 2025년 1분기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늘어서 10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1분기에 10억 달러. 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그 연간 반복 매출, ARR이라고 하죠. 이게 꾸준히 들어오는 돈인데 이게 벌써 44억 달러예요. 여전히 견조하게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와, ARR 성장세가 좋네요. 네. 그리고 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 AI 기반 사이버 보안 플랫폼인 펠콘인데 이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하고요. 펠콘 플랫폼이요? 네. 거기에 AWS나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하고 협력도 강화하고 있고 클라우드 보안 같은 새로운 사업 영역도 계속 키우고 있어서 성장 동력은 충분해 보입니다. 아, 최근에 그 10억 달러 규모로 자사주 매입 승인했다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좀 경영진이 우리 회사 좋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그렇죠. 보통 자사주 매입은 주주가치 제고 목적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그만큼 회사 성장에 자신이 있다는 신호로 읽히곤 하죠. 그런데 이렇게 다 좋은데 가격은 괜찮을까요? 이렇게 잘 나가면 보통 비싸던데.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고평가 논란이죠. 고평가요? 네, 지금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 비율이나 주가 매출 비율, PS 비율 같은 지표들이 동종업계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에요. 아, 제일 비싸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립니다. 어떻게 갈리나요? 번스타인 소시에티 제너럴 같은 곳에서는 이거 단기적으로 좀 조정받을 수 있다, 너무 비싸다 이러면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그러니까 약간 중립적으로 낮췄고요. 좀 보수적으로 보네요. 반면에 BMO 캐피털이나 파이퍼 샌드로 같은 곳에서는 아니다, 더 간다 이러면서 목표 주가를 500달러, 심지어 그 이상으로 제시하기도 했어요. 와, 500달러 이상이요. 의견 차이가 정말 크네요. 네, 한쪽은 단기적인 부담을 얘기하고 다른 한쪽은 장기 성장성을 보고 더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결국 그 줄다리기네요. 단기 밸류에이션 부담이냐, 아니면 중장기 성장 잠재력이냐.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분석하기로는 만약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앞으로도 연평균 20% 이상 꾸준히 성장하고 또 2031년까지 ARR 100억 달러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만 있다면 지금의 높은 가격도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고 추가 상승 여력도 크다고 보고 있어요. 2031년 ARR 100억 달러. 야, 목표가 크네요. 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런 분석인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공식 발표는 아직 없지만 주가가 워낙 높고 실적도 탄탄하다 보니까 이 주식 분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네, 그렇죠. 만약 실제로 분할이 이루어진다면 소액 투자자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 거래량도 늘어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는 있겠다. 네, 심리적인 효과 포함해서요. 하지만 동시에 이거 이미 너무 비싼 거 아닌가 하는 그 고평가 부담, 그리고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 위험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들에서는 분할 발표 전후로 타이밍을 노리는 전략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런 단기 이벤트에 흔들리지 말고 그냥 기업의 장기 성장성을 믿고 쭉 보유하는 전략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략도 다양하군요. 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자료에 나온 분석이고요. 실제 투자 결정은 항상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신중하게 하셔야겠죠. 맞습니다. 그 점은 꼭 기억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처럼 이렇게 높은 성장성, 그런데 동시에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을 안고 있는 기업을 볼 때요. 주식 분할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이벤트성 재료잖아요. 그렇죠. 이 이벤트 자체의 중요성과 이 기업이 가진 어떤 근본적인 사업 가치, 이 둘 중에서 당신이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디에 더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투자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